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저희 채널을 추천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 소설 사냥 낭독해 드릴게요. 이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 소설 사냥은 1942년 2월 춘추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사냥을 빌미로 산촌을 찾아서 도시에서의 일상과 현실의 억압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내면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도시에서의 반복된 일상에 지쳐있던 한은 직장마저 잃고 소일하던 중에 학생 때 친구 윤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한은 철원 월정리역에서 15년 만에 만나는 친구 윤과 두 명의 사냥꾼을 만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리는 단편 소설의 대가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재생 목록에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준 작가의 단편 소설 사냥 낭독해 드릴게요. 심란한 것일 뿐 무슨 이렇다 할 병이 있어서도 아니요. 자기 체질에 저혈이 맞으리라는 무슨 근거를 가져서도 아니었다. 손이 바쁘던 때는 어서 이 잡무에서 헤어나 조용히 쓰고 싶은 것이나 쓰고 읽고 싶은 것이나 읽으리라 연불처럼 외워왔지만 이제 막상 손을 더 댈래야 댈 수가 없게 되고 보니까 그것들이 잡무만은 아니었던 듯 와락 그리워지는 그 편집실이요 그 교실들이었다. 사람이 안정한다는 것은 손발이 편안해지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은 한동안 문을 닫고 손발에 틈을 주어 보았다. 미닫이 가까이 앉아 앙상한 앵두나무 가지에 산새 내리는 것도 내다보았고 가랑잎 구르는 응달진 마당에 쌀랑눈 뿌리는 소리도 즐겨보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도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신경을 날카롭게 메마르게 해주는 것만 같았다. 이번 사냥은 이런 신경을 좀 누겨보려는 한갓 산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은 즐거웠다. 오래간만에 학생 때 친구 윤을 만나는 것도 반가웠다. 편지 한 장으로 구정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주선해 놓고 부르는 그의 우정이 감사하였다. 오래간만에 촌길을 걸을 것, 험준한 산마루를 달려볼 것, 신에게서 받은 자세대로 힘차게 가지를 뻗은 정정한 나무들을 쳐다볼 수 있을 것, 나는 꿩을 떨구고 닿는 노루와 맷도야지를 고꾸라뜨릴 것, 허연 눈 위에 온천처럼 용수슴쳐 흐를 피, 통나무 화톳불에 가죽재 구워 뜯을 짐승의 다리. 생각만 해도 통쾌한 야성적인 정열이 끌어올랐다. 아무리 문화에 길들었어도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야성의 향수가 늘 대기하고 있는 듯하였다. 월정리에서 차를 내리니 유는 약속대로 두 포수와 함께 플랫폼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유는 한의 손을 잡고 그냥 만나선 어디 알겠나? 하며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한 역시 한참 마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15해란 세월이 인생에겐 이렇게 긴 걸세 그려. 대합실에 나와 포수들과 지면을 하고 담배를 한 대씩 피워 물고 찻길을 건너 서북편으로 촌길로는 꽤 넓은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늙은 포수는 꿩철 따위는 아예 재지도 않는다고 하였고 젊은 포수만이 우선 저녁 찬거리라도 장만해야 한다고 탄자를 재더니 길서프로만 꼬리를 휘저으며 달아나는 개의 뒤를 따랐다. 전에는 황무지였지만 수리조합 덕에 개간돼서 한 심리를 들어가도 매출이 한 마리 일지 않는
탄탄대로였다. 여기를 걷는 동안 하는 윤에게서 대서업자로서 본 인생관이라고 할까? 세계관이라고 할까? 단편적이나마 솔직하긴 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다. 결국 민중이란 어리석은 것이란 것. 이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도의를 베푸는 손은 너무 먼 데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손들은 그들의 주위에 너무 가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기가 쉽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창을 처음 나와서는 그들을 위해 의분도 느꼈었지만 자기 하나의 의분쯤은 이른바 홍로점설에 불과하였고 그런 몰입애들만의 촌읍사회에 끼어 1, 2년 생계를 세우는 동안 어느 틈엔지 현실에 영리해졌다는 것이요. 그 덕에 오늘에 이르러선 사무실 문을 닫고 이렇게 3, 4일씩 나와 놀아도 집에선 조석 걱정은 않게끔 되었노라 실토하였다. 그리고 읍 사람들은 너무 거대했고 촌 사람들은 너무 무지몽매하다는 것을 몇 번이나 한탄하였다. 차츰 10개의 눈이 깔린 산기슭이 가까워졌다. 동네를 하나 지나서부터는 논 대신 밭들이 나오며 길도 촌맛이 나기 시작했다. 꼬리가 점점 긴장해지던 개 도무란 놈이 그루만 남은 콩밭으로 뛰어들었다.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개는 코를 땅에 붙이고 썰썰 매암을 돌면서 내음을 해나간다. 젊은 포수는 총을 바로잡고 바짝 따라선다. 일행은 길 위에 서서들 바라보았다. 불과 5, 60보 안에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밭고랑에서 푸드득 하더니 수염난 같은 장기 한 마리가 뜬다. 날개도 제대로 펴기 전에 총뿌리에서 흰 연기가 찍 뻗더니 탕소리와 함께 꿩은 그 순간 물체가 되어 밭둑에 툭 떨어지는 것이었다. 하는 꿩을 주우러 뛰어갔지만 개가 먼저 와 물었다. 한이 달래보았지만 개는 쏜살같이 저의 주인에게로 달아났다. 주인이 꿩을 받으나 개는 주인의 다리에 제 등허리를 문대끼며 끙끙대며 기고 뛰고 하였다. 주인에게 충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 공을 되도록 크게 알리려는 공리욕도 개의 강렬한 근성인 듯 하였다. 꿩은 죽지 아래에 피가 좀 배어 나왔을 뿐 그림같이 고요해 있었다. 푸드득 푸드득 공간을 파도를 치듯하며 세차게 날던 것. 어느 불꽃이 어느 솟는 샘이 그처럼 싱싱한 생명이었으랴만 탕 소리 한 번 순간에 이처럼 모든 게 정지해버린다는 건 분수 없이 허무한 것이었다. 아무튼 사냥 기분은 이 장기 한 마리에서부터 호화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장산들은 아직도 아득하더니 여기서도 시올이나 들어가서야 이들의 근거지가 될 동네가 나타났다. 이발소가 있고 여인숙이 있고 주재소까지 있는 꽤 큰 거리였다. 뜨뜻한 갈자리방에 간소한 여장들을 끌고 우선 꿩을 뜯고 국수를 누르게 하였다. 하는 시장하기도 했지만 같은 산기슭에서 자란 때문일까? 꿩과 모밀이 그처럼 제격인 것은 처음 맛보았다. 점심을 치르고 나니 해는 어느덧 산머리에 노루꼬리만큼밖엔 남지 않았다. 여기서도 오리는 올라가야 해마다 해봐서 모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산마을이 있고 그 마을 뒷등부터가 곧 노루며 맷도야지며 때로는 곰까지도 나오는 목이 산 갈피마다 무수히 있어서 대여섯 동안은 날마다 새 골짜기를 털어볼 수 있다는 큰 사냥터라는 것이었다. 몰입꾼을 맡기려 늙은 포수만이 윗마을로 올라가고 한과 윤과 젊은 포수는 거리에 남았다. 꿩은 해가 질 무렵에도 내리는 것이라고 이들은 다시 사냥을 나섰다. 과연 개 도무는 낮에보다는 꿩을 흔하게 퉁기었다. 총은 한 마리나 혹은 두 마리인 경우에는 을에 하나씩은 떨구었다. 그러나 10여 마리씩 때로 몰린 데서는 개와 총이 사정 안에 들어서기 전에
어느 한 놈이고 먼저 날았고 한 놈만 날면 우르르 따라 날아버렸다. 우득스레에서 거리로 들어설 때는 눈발이 부실부실 날리었다. 기름진 까투리며 장끼며 5마리나 차고 들고 신등에 눈을 털며 남포불 빤한 촌방에 들어서는 정취엔 하는 도에 남기고 온 몇 친구가 그리웠다. 발을 씻고 불도를 제쳐놓고 쌀이나무 불에 말리고 꿩을 볶아 저녁을 먹고 주인집 젊은이를 불러내서 국수내기 화투를 치고 자정이나 돼서 이가 저린 동치미국에 꿩과 모밀에 그 깔끄럽고도 미끄러운 밤참을 먹고 밤국수 먹으러 혹은 밤 낚시질 다니다가 혹은 딴 동네 처녀에게 반해 다니다가 도깨비한테 홀리던 이야기로 2시가 넘어서야 잠들이 들었다. 눈들이 부성한 이튿날 아침은 술 먹은 뒤처럼 머리가 터분하고 속이 쓰렸다. 하는 그것이 도리어 심리적으로는 구수하였다. 꿩 한 자웅에 4원이 넘는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진작 이런 촌에와 반낱간이나 장만하고 총허가나 맡았더면 하는 후회도 났다. 자연 늦은 조반이 되었다. 눈은 겨우 발자국 나리만치 깔리었고 바람은 잔잔해서 사냥하기에는 받은 날씨라 하였다. 10시나 되어서야 윗마을에 닿았다. 카랑카랑한 늙은 포수는 몰입꾼을 4시나 데리고 7시부터 길에 나와 선노라고 성이 나 있었다. 이내 산으로 들어섰다. 몰입꾼들은 듬성듬성 새를 두어 산기슭, 산 낮은 허리, 중허리, 상허리에 늘어서고 포수들과 윤과 하는 산등을 타고 넘어 2골짜기 아내가 목을 잡되 가장 기묘한 목에 늙은 포수가 앉고 다음 목에 젊은 포수가 앉고 잘못되어 처지면 이리도 짐승이 빠질는지도 모른다는 목에 윤과 한이 섰기로 하였다. 이들은 만일에 짐승이 오는 눈치면 소리를 질러서 다른 목으로 애워만 놓으라는 것이었다. 거의 1시간이 걸려서야 뚜뚜 소리들이 들려왔다. 아래 위로 맞받으면서 가락나무를 두드리면서 산을 싸고 넘어왔다. 산비둘기가 몇 마리 날았을 뿐 짐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포수들은 이번엔 다음 산의 자차분한 솔밭 속으로 들어서며 자귀, 즉 짐승의 발자취를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늙은 포수는 이내 꽤 큰 노루의 발자국을 찾아내었다. 자국난데 눈을 만져보더니 이날 아침에 지나간 것이 틀리지 않다 하였다. 한 등성이를 넘었을 때다. 갑자기 도무에 이악스럽게 짖는 소리가 났다. 늙은 포수가 앞불싸 하며 혀를 찼다. 개가 너무 멀리 앞질러가 퉁긴 것이었다. 송아지 같은데 목과 다리만 날씬한 것이 벌써 꺼불거리고 다음 산비탈을 뛰고 있었다. 늙은 포수는 큰 사냥터에 꿩 사냥개를 데리고 왔다고 찡찡거렸다. 개는 임자가 불러도 자꾸만 짐승만 다우쳤다. 저 노루는 오늘 100리도 더 갈 거요. 포수는 그 노루는 단념하고 다른 데 모리를 붙였다. 또 허탕이었다. 그 다음 산마루에서 불을 해놓고 저음심들을 먹을 때다. 하는 배는 아직 든든하나 다리가 아팠다.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꽤 높은 고개의 분수령에 앉아 멀리는 첩첩한 산등성이를 내려다보는 맛과 가까이는 아름찬 참나무들의 드센 가지를 쳐다보는 것만도 통쾌하였다. 몰입꾼들은 배에 보자기를 끌어놓고 신누런 조밥덩이들을 김치 쪽에 버무려 우적우적 탐스럽게 먹었다. 그 숫된 사나이들과 화토불에 둘러앉아 인생의 한때를 쉬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그들의 빈 보자기들이 다시 그들의 꽁무니에 채워지고 곰방대들을 꺼내 물 때다. 포수 하나가 뭐라고인지 소리를 꽥 질렀다. 몰입꾼의 하나가 총을 집어들고 만적거린 것이었다. 그 사람이
총묘리를 몰라서요? 알고 모르고 가네. 그 사람 노루를 다 쏘았는 거요? 노루를 쏘다니. 하는데 침이 지르르한 두꺼운 입술이 빈죽거리며 얼굴이 시뻘개진 당사자가 불 앞에 왔다. 혼솔이 희끗희끗 달았지만 곤색 양복 조끼를 저고리 위에 입은 것이나 창이 꺾였지만 도리우찌를 쓴 것이나 직가다비를 신은 것이나 몰입꾼 패에서는 이체였다. 그러면서도 얼굴만은 어느 쪽에서 보든지 두리두리한 것이 흰자위 많은 눈이 공연히 실룩거리는 것이라든지 기중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었다. 아니, 자네가 언제 총을 쏴봤나? 늙은 포수가 물었다. 왜요? 난 쏘면 총알이 안 나간답디까? 우쭐렁한 대답이었다. 이런 젠장, 누가 총알이 안 나간댔어? 언제 쏘아봤냐는 했지? 그는 아이처럼 흐하하 웃었다. 그리고 대뜸 신이 났다. 사람 쏠 뻔하던 얘기 할까요? 어디 들어보세. 아, 하마터면 수갑을 찰 뻔했어요. 요 아래 참나무 꼴서 그랬대지? 그럼요. 아, 꿩만 보고 냅다 쏘고 났더니 바로 그쪽에 수출 굽는 패가 둘이나 섰는 걸 금세 보군 깜빡 잊어먹었죠. 가만 보니까 사람이 둘이 다 간 데가 없군요. 맞았음 쓰러졌지 별 수 있겠나요? 집으로 36개를 부르려는데 한 녀석이 도끼를 잔뜩 들고 성큼성큼 내려오지 않겠나요? 그땐 다리가 떨려서 뛸 수도 없고 애기 경칠 이왕 저놈 도끼에 죽느니 총으로 한 방 먼저 갈겨나 본다고 총을 바짝 쳐들었죠. 저놈이 소리를 지를 것만 같아서 겨냥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냥 어림만 대고 잔뜩 들고서 가까이만 오기를 기다렸죠. 아, 수염이 시커머 뭉투룩한 게 여간 감대가 아니죠. 저만큼 오길래 방아쇠를 지끈 당겼어요. 귀에선 엥 소리가 났는데 총이 구르지도 않고 연기도 안 나가고 저놈은 그냥 털레털레 벌써 앞으로 다 왔겠나요? 인전 이놈의 도끼에 대가리를 찍히고 마는구나 하고 앞이 캄캄해지는데 얼른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잔 벌써 쇠고삐 한 기장은 지나서 내려가고 있지 않겠나요? 보니까 한 손엔 숫돌을 들고 개울로 도끼를 갈러가는 걸 모르고 한바탕 산마루에 웃음판이 벌어졌다. 아니, 총은 웬 총을 가지고 있었어? 그의 사촌이 한때 면장으로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도 너머 동리에서 볕백이나 걷어들이고 산다는 것이었다. 이날은 오후 참에도 결국 탕소리도 못 내보고 내려오고 말았다. 다음 날도 노루 한 마리와 도야지 한 마리를 퉁기고도 몰이꾼들이 몰린 데는 너무 몰리고 뜬 데는 너무 떠서 어느 한 마리도 총목에 몰아넣지 못하고 말았다. 사흘째 되는 날 윤이 아침결에 나가더니 꿩을 2마리나 쏘아와서 하는 기운도 지치고 하여 점심에 국수나 눌러 먹는다는 핑계로 혼자 거리에 떨어지고 말았다. 저녁 상이 나오도록 사냥꾼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상을 물리고 거리길에 나서 어정거리는 때였다. 쿵 소리가 시커먼 병풍처럼 둘린 뒷산 어느 갈피에서 울려 나왔다. 연이어 또 한 방 쿵 울렸다. 하는 궁금했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포수들은 그 후 2시간이나 뒤에 나타났다. 황소만한 맷도야지를 잡았다는 것이다. 참나무를 베어 그 위에 얹고 싣고 끄노라니 제대로 내려올 리가 없었다. 옆으로 굴러 한번 도랑에만 떨구면 여간에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겨우 윗동네 앞까지 와서는 몰이꾼들도 허기가 져
모두 흩어졌다는 것이다. 유는 한더러 오늘 밤 안으로는 피가 식지 않을 것이니 올라가자 하였으나 하는 저녁 먹은 것도 그저 뭉클한 채요. 어둡고 춥기도 하였고 또 꼭 저혈을 먹기 위해 온 소위 픽군도 아니요. 포수의 말에 의하면 식은 피라도 중탕을 하여 데우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하므로 이튿날 식전에들 올라가기로 한 것이다. 세수들만 하고 해돋이에 윗마을로 올라왔다. 동네 사람들은 벌써 허옇게 나와서 둘러싸고 있었다. 그 속에 몰입꾼 하나가 붉어져 뛰어오더니 뭔지 변이 생겼습니다 했다. 무슨 어떤 놈이 밤에 와 배를 온통 갈라 피를 죄에 쏟아놓고 쓸개는 떼도 못 가고 터뜨려만 놓고 살도 여러 근이나 떼갔군요. 가보니 정말 그대로였다. 빛깔이나 털의 거침부터 짐승이라기보다 여러 백년 된 고목의 한 토막 같은 게 쓰러져 있다. 도적은 그 배만 가르지 않고 뒷다리살을 썩뚝썩뚝 베어갔다. 그것을 총질한 늙은 포수는 입술이 파래졌다. 이건 이 동네 사람 짓이 틀림없죠. 하더니 구장 집을 물었다. 구장은 찾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만들 계슈. 내게 맡기슈. 늙은 포수는 구장을 시켜서 동네 젊은 사람들을 모조리 구장 내 사랑으로 모이게 하였다. 모두 7, 8인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4사람은 이들의 몰입꾼들로 그 도끼 갈러 내려가는 숫쟁이를 총으로 쏘았다는 곤색 양복 조끼자리도 물론 끼어 있었다. 이 칸 방에 쭉 둘러 좌정이 되기를 기다려 늙은 포수는 한편 어금니는 빠졌지만 말은 야무지게 입을 열었다. 이게 한 사람의 짓이지 2사람의 짓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동네 여러 군데를 오시란 건 미연한 줄도 모르지 않쇠다만 4세 부득 이쯤 된 게니 잠깐만 용서들 하시오. 내 방법이란 한 가지밖에 없쇠다. 주인장 물을 두어대야만 뜨끈하게 데워내오시오. 고기에 탐내 그랬겠소. 쓸개에 탐이 났지만 어두워서 쓸개는 터뜨리기만 해놓고 왔던 김이니 고기도 떼간 게지. 아무튼 그 고기를 오늘 아침에 삶아놓고 뜯어먹고 왔을게요. 뱃속을 보선목이니 뒤집어 보잘 수는 없는 게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궈보면 고기 주무른 사람 손이면 뜨는 게 있을 거외다. 좌중이 일시에 눈들이 서로 손으로 갔다. 모두 둘씩은 가진 손이었다. 모두 울툭불툭 마디들이 험한 손이었다.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인 죄 없는 손들이었다. 더구나 꾀로 살지 않고 힘으로 살기에 도해지 사람들의 발보다도 더 험해진 그 순박한 손들에게 이런 야박스러운 모욕이란 생후 처음 들일 것이었다. 하는 같은 편이긴 하나 늙은 포수가 오히려 얄미웠다. 이 자리에 한 손도 그 죄의 기름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데운 물그릇이 나오기도 전에 여러 사람의 시선을 혼자 쪼이는 손이 있었다. 곤색 양복 조끼의 손이었다. 깍지도 껴보고 무릎 밑에 깔아도 보고 허리춤을 긁적거려도 보고 나중엔 완전히 떨려서 곰방대를 내어 담배를 담았다. 눈치 빠른 늙은 포수는 얼른 끼고 앉았던 화로를 내밀었다. 담뱃불을 붙이느라고 길게 뺀 고개가 어딘지 어색할 뿐 아니라 불에 갖다 대는 대통이 덜덜 떨리었다. 늙은 포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이 담배를 붙여 뭘 붙여? 양복조끼는 그만 입에서 놓쳐버린 곰방대를 화로에서 집노라고 쩔쩔매었다. 늙은 포수는 옴팡한 눈으로 그를 할퀴듯 쏘아보았다. 그만 양복조끼의 얼굴은 화로보다도 더 이글거렸다.
늙은 포수는 문을 열어젖히며 안으로 소리를 쳤다. 주인장, 물 데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만 남고 죄 없는 분들은 하나씩 일어나 나가슈 하였다. 끝내 못 일어서기는커녕 고개도 못 들고 남아있는 것이 이 양복조끼였다. 늙은 포수는 어느새 철썩 그의 귀때기를 갈겼다. 결국 구장이 나와서 자기 동리에서 생긴 불상사를 사과하였고 이쪽의 처분을 기다리노라 하였다. 늙은 포수에게서는 이내 계산이 나왔다. 피가 그 돼지한테서 5사발만 나왔겠소? 소불하 5사발 치고도 50원 하고, 쓸개가 어제 저 사람 지 입으로도 40원짜린 염려 없을 게라고 그랬소. 그래 40원 하고, 뒷다리를 함부로 쓸어놨으니 가죽이 못 쓰게 됐잖소. 가죽값 10원 하고 이 100원만 물어놓으시오. 오늘 이 지경이 됐으니 사냥할 맛 있게 됐소. 오늘 하루도 우린 손해요. 참 손해가 많으시군요. 허나 이 사람이야 단돈 10원을 해낼 주제가 어디 되나요? 요 너머 이 사람 사촌이 한 분 계시니 내 너머가 의논하고 과히 억울치 않도록 마련하오리다. 아무튼 주제소에만 알리지 말고 내려가 기다려 주시기요. 늙은 포수는 주제소 말이 저쪽에서 나온 김이라 오후 3시까지 기다려서 소식이 없을 때는 주제소에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저 따위 덜 된 자식은 몇 해 가막소 밥을 먹여야 사람 구실을 할 거요 하고 을러매었다. 아무튼 도야지를 각을 떠서 석점이나 지워가지고 거리로 내려왔다. 식전에 십리길을 걸은 속이라 모두 시장했지만 한 사람도 고기 맛이 있을 리가 없었다. 뒷일은 늙은 포수에게 맡기고 한과 유는 젊은 포수를 데리고 꿩사냥을 나갔다가 어스름해서야 돌아와 보니 일은 더욱 상서롭지 못하게 번져 있었다. 양복조끼의 사촌형이 돈 30원을 주면서 이 돈만으로는 포수가 들을 리가 없으니 또 주제소에서도 소문으로라도 벌써 모르고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니 주제소에 가서 때리는 대로 맞고 그저 죽을 때라 잘못했노라 하고 이 돈 30원밖엔 해놓을 수가 없으니 이 돈으로 무사하게 처분해달라고 빌라고 일러 보냈는데 돈 30원을 넣은 양복조끼는 주제소에도 포수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이슥해서는 그가 월정역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차표를 사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사냥은 이렇게 마치고 말았다. 차가 창동을 지나니 자리가 수선해지는 바람에 한은 깜빡 들었던 잠을 깨었다. 집이 있는 서울이 가까워온다. 그러나 한은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그는 생각하였다. 단돈 30원으로도 달아날 수 있는 그 양복조끼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넓으랴 싶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사냥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채널에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좀 더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